존경하는 해외 동포 및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으로부터 올라오는 태풍이 오늘 저녁이면 아마 서울을 덮칠 것 같습니다. 절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상TV 오전 방송에서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송철 중에 방송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특정 세력의 신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는 확인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방송 중단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 많이 헷갈리시죠? 무죄가 돼야 할 것이 유죄가 되고 유죄가 돼야 할 것이 무죄가 되는 뭔가 이게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에서 예상대로 무죄가 아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거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별 뉴스 같지도 않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상상을 할 수 있고 아무래도 100년은 두들지 않겠냐는 이런 조롱까지 듣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한 심정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보고 살아야 하는 건지, 도대체 언제 이 구판은 끝나는 것인지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답답하면 다행인데 답답한 구석이 또 있어요. 이거 이러다가 무슨 국민들 전부 답답증 걸리게 생겼어요. 바로 북한에 대책 없이 퍼주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석탄이다 뭐 쌀이다 뭐다 이래서 난리가 났는데 또다시 최근에 대북 금수 제품인 정유 제품 등이 북한에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래도 괜찮답니다. 뻔뻔하게 우리 정부가 지난 6, 7월 정도에 남북한 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한다고 해서 남측에 가는 요원들이 쓸 약 1억 원치의 석유하고 경유, 이게 양을 따지면 한 8만 킬로 정도 된다는데, 그리고 그 경유하고 석유하고 또 거기에 발전기까지 보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정부는 북에 들어간 물품들이 북한 내에 있는 남측 요원들이 쓰는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유엔이나 미국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품목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들인 건 확실합니다. 때문에 유엔이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는지 또 반복되는지 알도 가도 모르겠습니다. 저 생각은 이왕 이렇게 퍼주기 계속 할 것 같으면 국제적 오해 불러 익히지 말고 뭔가 좀 절차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또 정상이고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러면 모르면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보내야 되느냐? 된다면 보내고 안 된다면 좀 참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보조를 맞춰가야 북한이 두 손 들 거 아니냐고요. 이거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북한산 석탄 밀반입했을 때도
우리 외교부나 통일부나 이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과 잘 협조하고 있다. 뭐 이런 말로 계속 얼버무려 왔어요. 미국이 제재를 하고 안 하고 따라서 경보를 이미 날렸고 또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무슨 제재 조치가 온다면 모르겠으나 미국이 그냥 참아주는 거지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도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좀 고쳐야 될 질병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무슨 해명하느라 시간 보내고 낭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면접에 따라서 정상대로 처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바람이 조금 부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마취가 덜 풀려서 혓바닥이 잘 안 굴러갑니다. 그래도 시간 관계상 방송을 하시는 거니까 하시는 게 아니라 방송을 하는 거니까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변명하고 그걸 넘어가고 어떻게 하든 이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만 대북 제재와 관련된 실수를 하거나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망신도 망신이지만 국제사회가 우리 보고 뭘 하겠어요. 대북 제재에 사실 가장 핵심에 있는 나라가 도대체 왜 대북 제재를 자꾸 이탈하느냐 이런 이상한 눈치를 한국 볼 거 아닙니까? 결코 나중에 가면 한국 쳐다보는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왜? 하지 말한 짓 자꾸 하다 보면 나부터도 그렇죠.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계속해요. 그러면 막 기싸게 날아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야 안 보겠다 치워라 이렇게 나중에 결국은 신뢰를 하지 않고 불신만 쌓여서 이런 것들이 엉뚱한 데서 벌어지는 나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두 번 아니잖아요. 허구한 날 말씀 뒷북 치듯이 북한 퍼다주다가 걸리면 대북 제재 어긋나지 않는다. 미국과 잘 공조하고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전자 얘기했듯이 아 이거 좀 아리까리하다 이거 맞나 아니나 이러면 유엔에 그냥 동의를 구하면 되잖아. 그럼 동의 구하면 유엔에서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문제 있다 하지 마라.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해도 괜찮다. 뭐 이러면 그대로만 이행하면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충분히 되잖아요. 이거요.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유엔에서 저 아프리카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도 우리 한국 보고 뭘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대북 제재 구멍의 나라 여전히 어떻게 돼서 아마추어도 아니다 이거 뭐 아이고 아주 수준 낮은 이거 국제 관계를 유지하는 아유 저런 나라가 한국인가?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할 거라고요. 자칫하면 국제사회에서 천덕꾸러기 해야 된다. 천덕꾸러기.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대한민국의 이미지 대한민국의 이런 국격들이 이런 게 자꾸 반복됨으로 해서 믿을 수 없는 나라 이상한 나라 천덕꾸러기 나라 이렇게 되면 뭐 어디 있냐고 쪽팔리잖아 이거요. 누가 뭐라 그래도 검수품목을 버젓이 북한에 들고 간 건 당연히 국제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럽니까 도대체? 미국과 유엔이 그렇게 우스개 보입니까? 아니면 북한을 아예 그냥 친척으로 봐서 막 퍼주자 아주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초기에는 그래도 뭐 좀 잘 하는 것 같으니 전에도 남북 간 그 뭐요 그 통신선 보고라고 뭐 이성가족 면에서 뭐 수리한다 이럴 때 그 물자 북한 들어갈 때 그때는 안보리 미리 통보해서 그런 제재조차도 면제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례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이런 거 분란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도 신경 쓰이게 하고 그 멀쩡한 유엔이나 미국에서도 자꾸 그냥 열받게 만드냐고. 이게 그냥 어설프게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가장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고
또 행동해야 될 이게 바로 대북 문제 아니냐고. 매사 이렇게 덤벙덤벙 대다가 나중에 큰일 터지면 이건 누가 책임지냐, 누가? 그때 가서는 뭐 탄핵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랄까. 나라가 뒤집어질 판인데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하고 그 뒤에 얘기하기 참 힘드네. 또 방송 잘릴까봐.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대북제재 이탈행위 계속되고 있고,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유엔과 미국을 무시하고 가속 질주를 하는 것도 모자랐어. 무면허 운전에 한반도 운전자론에 김정은이보다 그 모가지 위에 올라타서 가는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를 우려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미국으로부터 경고도 받았잖아요. 계속 이런 행동하는 그 이유나 좀 알아봅시다. 그 이유를 좀 말해보라. 국민들 좀 속 시원하게.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북한에 한 반 좀 털어주고 통일되면 그때 같이 살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막 우리라도 나중에 북한과 살아야 될 게 좀 북한에 좀 퍼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절차를 좀 지키라는 거예요. 하여튼요, 좌파들은 덤벙덤벙 제 멋대로 그냥 하다가 문제 터지면 모르겠다가 배짜라가 누가 보면 그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 결국은 보수가 져야 되잖아. 하나에서 10가지 국민들에게 불안감 주는 거, 이것도요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그 북한을 위해서 여러 젖히는 빗장 섬뜩섬뜩합니다. 마치 남북통일, 남북교류에 매달려서 대북제재를 잠깐 잊은 것 같은 이런 행동, 이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동안 북한과 중국이 동맹국처럼 이렇게 끈끈한 정을 갖고 있는 중국도 대북제재에 동참하는데 어째서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이런 짓을 한답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자꾸 묻는 겁니다. 지금요 북한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 그냥 계속 집 밟아서 아예 두 손 들든지 아니면 넉다운 시키든지 아니면 졸도를 치기든지 해야 돼요.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5%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제조업인데 제조업 마이너스가 6.9%.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은 1995년과 97년 그 사이 고난의 행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반 죽은 목숨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북한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누구라도 뭐 준다 그러면 덥석덥석 물 것이고,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상황이 도달하면 어떤 거짓말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국제관계는 다 할 것이고, 김정은이가 지 아버지 할아버지 때 배운 이런 거짓말이나 술수쇼, 여기에 거의 프로급인데 왜 이런 데 자꾸 넘어가냐고. 북한 상황이 지금 이런데도 계속 대북제재 위반하고 가속하고 이러면 오히려 대북제재 비핵화 이런 거 다 그르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정부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고 북한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무슨 파도 많잖아. 파. 그 실력 좀 발휘하라고.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유엔이나 미국 자극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미국이 봐주니까 이 모양 이 꼴로 가는 거지. 열 받으면 조만한 동방 나라 한반도에 반쪽밖에 안 돼. 미국 아리는 보통 한 번만 눌러보면 그거 끝난다고 이래 생각한다고. 까불지 말란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방법을 하나 이렇게 아예 물론 뭐 리스트 이게 옛날에 벌레 리스트 때문에 겁이 나서 이런 거 작성 잘 안 하나 보는데, 앞으로 남북관계를 이렇게 한번 예상해보고 아직도 퍼줄 게 많다 이러면 아예 그런 리스트를 작성해서 유엔하고 미국에 먼저 알리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선별 좀 해달라. 이게 더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 리스트 좀 나중에 했다가 또 정권 바뀌면 북한에 줄 거 리스트 만들었다. 북 리스트 뭐 이래가지고 또 이제 잡혀갈 거 생각이 못 만들겠지. 갖고 와. 내가 만들어줘. 내가 잡혀가 만들어줄 테니까. 국민들이 뭐라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분위기까지 이렇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면 불안해서 살겠냐고 이거. 북한에 왜 석탄을 그렇게 밀수출하고 북한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한국에 석탄 좀 사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북한 경제가 지금 이렇게 최악의 상태를 걷는 가장 큰 이유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광물 수출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가 있기 전에는 보통 평균 한 8.4%까지 성장했던 이 광업이 대북 제재가 시작되고 바로 마이너스로 내리꽂아서 11%까지 후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북 제재가 갖고 있는 힘이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러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북한이 저렇게 어렵다면 어이구 도와주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 잘 그랬다 이런 것이 뭐가지 자 빼뿌려 아예 그냥. 북한이요 석탄 수출로 돈을 벌어서 이게 이제 노동당, 군부, 국영기업, 뭐 돈주들 또 장마당, 강부, 호주머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풀려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중국이 왜 모르겠냐고. 가장 북한의 아킬레스건일 수 있는 이 강업의 목줄을 과연 중국이 그래도 질까 했는데 아닌가 다르게 중국이 지난해 2월에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했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이렇게 돼요. 기분 나쁘면 그냥 강하게 끊어 붙여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잠만 자면 북한 생각이고 눈만 뜨면 못 퍼져서 안달인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정보들 보면 북한에서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탄광 운영하던 국영기업 그리고 돈 좀 뭐 평양에 돈 좀 있다던 그 흔히 말하는 돈주들 그리고 심지어 군부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찾아 꼬셔가지고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지금 뭐 핵 만들다가 중단했는데 돈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꼬셔가지고 결국은 석탄을 한국이 밀반입하는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도 있다 싶어요. 나라에 적어도 북한산이 아니더라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조작해서 들어오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 잡는다 그러면 이 간세청 있으나 마나고 우리나라 국정원 있으나 마나고 기무사 있으나 마나야. 그러니까 다 폐지해버렸겠지. 아니다. 폐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못 잡아내는 거야. 말이 이래 되는 게 맞죠, 그죠? 아니 저번 뭐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거 러시아산 진짜백인지 아닌지는 러시아 대사관에 인터넷만 뒤져봐도 홈페이지만 뒤져봐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거 한번 물어보면 안다고. 우리가 의심해봐야 될 게 뭡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들어오다 갑자기 값싼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 값이 싸면 이유가 있는 거고 아무 친하지도 않는데 술을 자꾸 사주면 그건 의심해봐야 돼요. 왜냐? 나중에 돈 빌려서 싹 나가면 사기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상식조차도 벗어난 행동을 하니까 이게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 사실 수상한 게 맞고 어지간하면 이제 양심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대북 제재 두드러 맞고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저 깜빡 좀 가라고 좀 꼴보기 싫어. 명색이 말이야 중국이 이런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뒤로 북한산 석탄이나 밀반입하고 그러다가 미국과 유엔에 미운털 박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만하라. 이제 자꾸 이런 비슷한 문제를 계속 유발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성격 급한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당장 하지 말라고 하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꼬라지 안 보고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배 두들고 자는 게 제일 속 편한데 이것도 뭐 병이에요 병. 잘못된 꼬라지들 엉터리들 이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이것도 병이요. 이게 애국병인가 독립병인가 이거 뭐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도 아이고 이거 뭐가 약도 없고 어제 산속에 가서 한 몇 달 기도하고 와야 될란가 기도원에 들어가야 될란가 이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최악의 상태 이걸 적국이 아닌 형제의 나라점으로 보고 도와주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현재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석유 공급도 급격히 줄었고 그 석유 공급이 줄다 보니까 수송 시스템까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유 제품 보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연락사무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 몇만 톤이라도 갖고 온다니까 어이쿠야 좋다 열어줘야 되고 건강선 열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얘들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런 뉘앙스들 계속 쏟아내고 풍기고 있습니다. 북한 간영 매체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런 망발을 계속하고 있는 거 우리 정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빗장을 그대로 열거나 아니면 북한에 마구잡이 퍼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김정은의 수법은 이미 드러났어요. 이거는 뭐 저하고 미국만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핵을 이용한 그 지렛대로 북미 수교를 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미국을 압박해서 주한미군을 감축시키고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을 남한에다가 중단시키는 이런 술수를 부려서 잠시 미국은 눈 감아 주었지만 한국은 속았습니다. 이 엄청난 성과를 김정은에게 일단 선물했습니다. 나라 경제는 우리나라 말고 북한 경제는 개판이 됐지만 외관상으로 보면 사실 김정은이가 한반도 운전석에 앉아서 좌측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우측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는 주석, 뒤쪽으로는 아베를 아주 선풍기 돌아가듯이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정은아, 다른 사람은 다 잘 꼬셨는데 이 바보 덩신아, 트럼프 대통령 니 잘못 건드렸어. IQ 160의 트럼프 대통령이 너같이 돌다리 같은 것들은 그냥 이래 딱 쳐다보고 요거는 며칠짜리 그거 딱 아는 거야. 너는 이미 그 소나기에 걸려들었다고. 전 세계에서 악수할 때 제일 세게 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너 한번 당해봤잖아. 그때 악수할 때 아이고 끝났구나 이렇게 님 생각했어야 돼. 근데 뭐 아직도 까불어치고 자빠졌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준 것도 한계가 있는 거요. 설쩍설쩍 모른 척 도와주다 걸리면 또 뭐 미국가 잘하고 있다. 그거 너무 많이 혓바닥 내밀지 말라고. 혓바닥 잘라버리기 전에. 이럴 때 우리나라도 유엔하고 미국과 손발 맞춰서 김정은이 목을 꽉 쪼아야 되는데 말이요. 김정은이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이유가 되든 국제적인 대북제재 무력화 시기는 여기에 올인할 겁니다. 요놈이 또 깨가 많아가지고 맨쪽으로는 남북 통일을 할 것처럼 종전선언을 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저 밑에서는 막 계속 핵을 만들고 있어요. 핵 포기하면 김정은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이 뭐 좀 자꾸 한국에 삐딱한 소리 하면 그냥 방송이나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 만에 대놓고 미국 보고 욕하면 뭐 서른포가 이놈의 새끼 이러니까 뭐 안 되니까 남한에 대놓고 대북 경협 재개하라 막 이렇게 막 계속 촉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개성공단 열어줄게, 강강산 오라, 막 뭐 남북 이상가족 찾기 막 이러니까 어이구요 북한이 다 일어주나 보다 큰일 났다. 그래 막 퍼주자. 이런 김정은의 속사정 이 정부에 아는 사람 몇 명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무슨 파들. 국민 여러분 한번 잘 두고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 3차 회담 때문에 평양을 갈 것으로 예상되는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는 또다시 1대1로 앉아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다그칠 것이며 한국군을 지금보다 더 감축해라. 그리고 대북 공격 전력을 모조리 축소하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미 2차 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알아서 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구구절 요 행사도 잘 한번 보시면 뭔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예전처럼 뭐 미사일 대포 이만한 것들 막 확 앞세워서 그 무력 시위하듯이 하는 그런 행동 안 합니다.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일단 눈에 거슬리지 않는 전략 무기들은 하여튼 최소화시키고 전술 무기들은 최대한 배치를 시켜서 아마 도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이고 북한에 옛날에 그 뭐 도열할 때 막 김정은의 손 샥 건들 때 앞에 미사일 핵폭탄 막 이런 것들이 샥 차에 싣고 가던데 뭐가 전부 요만한 거 막 조만한 것들만 싣고 가니까 아 얘들이 이제 핵도 포기하고 미사일도 포기하고 북한이 많이 달라졌구나. 요렇게 공포로부터 안도감을 갖도록 만드는 이런 전략을 구구절 도일 때 분명히 펼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건 제가 나름대로 군에서 행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쫙 보고 제가 콕 집어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북한에 한없이 온정적 모습만 보이는데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걸 젊은 아이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누군가의 리모컨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한 이런 아바타적 행동이라고 비하는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못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고 왕이고 뭐 예를 들어 임금이고 재상이고 옛날에 이렇다면 아무리 작은 속국이라도 어깨 힘 딱 주고 뭐 하는 것이야. 기국이 뭔데 우리 보고 기름과 쌀을 달라 하고 석탄을 팔아달라 그러나 이 건방진놈 같으니라고. 내 이놈 오늘 뭐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어깨 힘 좀 주고 가슴으로 그를 도와줄 게 아니라 그 가슴으로 지금 밤마다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있는 우리 국민이나 좀 쳐다보십시오. 북한이 뭐 한마디만 하면 이거 실행해야 되는지 아닌지 두드려보지도 안 하고 먼저 알아서 막 축소, 폐지, 제거, 폐기 막 이런 걸 재빠르게 그냥 해쳐버립니다. 이미 뭐 제거, 축소, 해체 뭐 한 게 한두 개 아니요. 북한 자극하는 일체 군사훈련 그리고 대백 억지 전력 이런 거 강화한다고 처음에 다 강제시키고 지금 거의
다 축소시켰어요. 국민들은 대북 전력 약화를 우려하든지 말든지 어찌됐든 지금 군인력 62만 명에서 12만 명 감축하는 대대적 축소 개편안 우리 군이 내놨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예 60만 군대 다 없애버리라고. 뭐 없애 되지. 이제 북한의 적군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아니 그 국방부 장관 있는 사람이 뭐 보니까 나보다 성질 더 급한지 뭐 얼마나 급했으면 그 국방 백서에 북한을 적이라 했던 이런 표현을 삭제한다고 쫙 나와서 발표해버리더만. 성급해도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전라도 사투리로 뭣도 없이 그런단가. 충청도 사투리로 왜 그래요? 강원도 사투리 우통하나 이거. 서울 사투리는 없나? 북한 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적합 통일 목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이 정부는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주적 개념을 없애면 이거는 스스로 자 정은아 우리는 무장 해제한다 이 꼴 아닙니까? 물론 핑계 있겠죠. 4.27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잘했어. 그러면 북한도 제대로 하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북한은 아직도 외투도 안 벗었는데 우리는 벌써 반스까지 벗어제끼면 어떡하냐고 이거. 남북관계는 아무리 남북 대화를 통해서 100가지를 잘했다고 손치더라도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란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은 말짱 도루묵이요. 99.999% 잘하다가도 비핵화에 브레이크 잡혀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지금 외신 보도나 아니면 국내 거래도 대북 라인들 통해서 들어보면 북한 비핵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실험 관련 시설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ICBM 개발도 계속 해왔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와 있어요. 이자들이 뭐 기자들 불러놓고 그 뭐 포탄 터져가지고 뭐 마침 핵 만드는 그 굴 폭파시키는 이런 장면 보고 자 우리는 이제 비핵화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다. 여기 다 쏘같이 알고도 쏘같이 솔직히. 왜냐하면 그래도 북한 한번 분위기 한번 맞춰주려고 했다가 아이고 쪽팔린 짓 다 했잖아요.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더운 폭염 속에서 한미 연합훈련인 얼지 프리덤 가디언 UFG라는 이 연습 우리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와 유사한 훈련 했어요. 국방부가 이것도 모자라서 무슨 문 대통령인데 뭐 표창장 받으려나 훈장 받으려나 10월 1일 열리는 제70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군사 퍼레이드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10월 행사 국군의 날 행사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것이고 행사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히 헌병 출신들 막 쫙 멋있죠. 왜 하랍니까 이거. 돈이 없어서 못하나. 이런 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전방에 대문 열어 제키고
그 뒤에 있는 GP 철수하고 그 뒤에 있는 사전 뒤져서 주적 개념 없애고 이런 식이 되면 굳이 전방에 사병들 보고 총 들고 보조 서달라 이런 얘기 할 필요 뭐 있어요. 보조 설 필요 없잖아.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잡아라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병력 한 50만 정도 없애도 된다. 여기 노숙자들 많이 있잖아. 노숙자들 좀 초청해서 목욕 좀 시키고 군복 입고 몽둥이 하나만 들고 거기에 38선 GP 부근에 그 아니면 DMZ 이런 줄쭉 세워놓으면 돼. 아, 잡을 놈이 없는데 뭐 간첩이 있어 뭐가 저기 있어 아무도 없잖아.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아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지금 하는 남북통일 이런 남북대화 미북 이걸 딱 통해서 평화통일을 하자고 하는 건데 평화통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어떤 짓을 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만 이런 식으로 앞뒤 안 가리고 막 열어 제끼다가 나중에 무슨 일 당할지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오로지 남북 교류에만 매달려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가속하는 것 이거 당장 발 떼야 됩니다. 그 페달을 브레이크 밟으라고요. 지금 외국에서 우리를 조롱 떨지 뭘 합니까? 북한 퍼즐이 누가 잘하나 인연극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실성하고 미치기 전에 대북 제재 위반하는 이런 행위 지금부터라도 좀 줄이든지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래야 가뜩이나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 망가진 경제 때문에 밥 3끼 못 먹고 매일같이 머리 띠매고 길거리로 나서야 되는 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좀 헤아리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제발 나라 좀 제대로 끌고 가십시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애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형량 좀 더 받았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서울구치소에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거나 100년이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탄핵 정국에서 보여줬던 무소불위의 그 잘못도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